남양주 진접이 공공택지개발 생존권 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월 10일 지구 지정이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울 남양주 사업단이 조직되고 실시계획이 진행 중인 진접이 공공택지개발 사업에는 공공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며 이는 피해 보상자인 주민과 깊이 관련된 사안이기에 아래의 내용에 대한 국토부와 LH공사 관계자의 책임을 요구하며 이 사업 전체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진접이지구 생존권 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밝힌다. 1. 지구지정 공시 이후 발생한 택지개발계획 범위 변경에 대해 LH공사는 답하라. 하나, 주유소 두 곳이 지구지정 이후 갑자기 계획지구 범위에서 제외된 사실이 택지개발 계획에서 확인되었다. 공익사업의 절차를 훼손한 사업 인정을 무효하라.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현재 택지개발 계획에서 나타난 개발계획 범위를 비교하라. 환경영향평가 심사 완료 후 심사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처벌과 공공사업의 목적과 절차를 훼손한 LH공사의 사업권한 회수와 관련 결정권자들을 문책하라. 공공택지개발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그 내용이 현재 택지개발 계획에서 진행 중인 설계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변경된 내용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공공택지개발 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홍보하여야 할 시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주유소 두 곳이 개발계획 면적에서 제외된 근거는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 심사 완료 후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결정 과정의 합법성과 공공성 등 절차를 거쳤는지 밝히고 그 결정권자를 밝혀라. 주유소 두 곳이 제자리 영업과 재산권을 유지한 데 대하여 수용지역 주민들과의 보상 형평성의 원칙대로 같은 조건의 보상계획을 세워라. 기존 보상 지침은 자동 무효화되고 해당 지구내 주유소 두 곳의 보상 선례를 모든 지주들에게 적용하라. 아파트는 시장법으로, 주유소는 존치로 수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공공주택 사업하겠다는 특별법은 가장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땅만 강제 수용하는 악법이다. 뿐만 아니라 공청회 및 주민면담에서 주유소를 포함한 공장과 상업시설들이 토지 강제 수용 대상자라고 거듭 거짓말하며 LH공사는 잘못된 정보로 주민 대응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주민 기만 행위로 공공사업의 집행에 대단한 잘못이다. 주유소의 존치 신청이 받아들여져 LH와 협약을 한다면 협약 내용과 추가 분담금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대토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로 지구내 재정착을 하려는 주민들이 거치는 수용보상금과 분양금을 비교하여 보상의 공정성이 지켜졌는지를 밝혀라. 생대위는 공청회를 비롯해 수많은 면담에서 주유소 및 상업지구가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의를 반복해서 제기해왔다. 공공주택 건설 비용보다 신축 건물과 주유소 그리고 많은 공장 등 수용 비용이 타당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상업 면적을 개발계획 면적에서 제외한다면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도 현 지주들의 농민들에게 개발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도시개발법은 환지 방식을 원칙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제자리에 다시 정착할 수 있게 대부분 연로한 지주들이 환영하는 개발 방식이라는 점을 수차례 성토했었다. 그러나 결국 이마트를 비롯해 두 곳의 주유소 등 소위 힘있는 자들에게는 법을 교묘히 유리하게 적용하고 평균 3대 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가혹한 수용의 기준만 앞세운 셈이다. 공익사업이 이렇게 스스로 부당한 법 운영과 임의적으로 법을 훼손한다면 그 사업의 정당성이 어디 있는가? 이는 이 모든 사업의 구상과 시작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2.
남양주시장은 진접이 공동택지 개발에 대한 주민 통보를 최초 공람과 지구지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주민에게 통보를 불완전하게 한 책임이 있다. 남양주시는 2017년 10월 19일 공람을 해당 주민들에게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했으며 다수의 당사자들이 우편물을 받지 못하여 시일이 한참 지나서야 자기 땅이 강제 수용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남양주시는 개인 재산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 이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이 무엇인지 공개하라. 수차례에 걸쳐 우편물 수령 못함을 전달했음에도 남양주시는 그에 대한 대응 조치가 없었다. 우리 주민들로서는 과연 이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남양주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우편 통지했다는 발송 기록과 수령 확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문서를 공개하고 반송 우편에 대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밝혀라. 남양주시는 LH공사와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지역발전기금의 운영 계획을 밝혀라. 해당 지역 토지 수용인들의 생존 대책에는 한 번도 나서지 않고 개발 이익의 혜택에 대한 기대만 하는 남양주시 형태가 부끄럽고 염치 없다. 지역발전기금은 수용민들의 재정책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2018년 9월 18일 생존권대책위원회 위원장 최강대. 계획 지역에서 제외된 좀 굉장히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 택지개발법에서는 하천이나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 면적을 구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마트만 제외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뭐 이전 시장인지 뭔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의혹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봐서 의혹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그들은 뭐 시장법이라는 근거로 하는데 우리는 이게 특별법으로 완전 초월법으로 이렇게 지금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시장법이 무엇인지,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주민 도대체 우리 강제 수용되는 우리를 보호할 법이 없으면서 뭐 기업, 자본가만 보호하는 이것은 공공의 원칙에 벗어나고 거기다가 지금 주유소건을 미뤄 짐작컨대 이마트 건도 상당히 그 결정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의혹이 있지만 기자분들께서는 충분히 그 부분을 가지고 파헤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남양주소 남성인데요. 사업 계획대로 안 했다. 네. 예, 지금 그게 문제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담당평으로 짧게 좀 여쭤보면 최근 면담에서 주유소하고 이런 게다 이런 사업 계획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면담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번 주입니다. 열흘도 안 됐고 거기에서는 주유소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거기에서는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지난주에는요? 예.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그래서 여쭤보고. 그러니까 다른 데가 주유소가 존치로 해서 들어간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LH에서 답변은. 저기 그 현대하고 SK는 이게 직영이에요? 아니면 민간이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건 아직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개인이든 직영이든 이 문제 상황은 저희들이 이제 판단했을 때는 제가 이제 이 주유소 두 건을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도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그 LH 남양 사업단에다가 물어봤더니 뭐 본인들 말로는 이 주유소가 존치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지금 현대랑 SK가 두 개가 딱 붙어 있거든요. 주유소가 만약에 존치를 목적으로 만약에라도 한다면은 하나는 존치를 하고 하나는 빼야 돼요. 이건 원래 경쟁사잖아요. 현대랑 SK는. 근데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경쟁사 두 개를 살려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 자체로도 모순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두 개가 다 존치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민간이 운영하고 그러면은 그 대기업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잘 모르겠고요. 직영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서 또 연관이 된 문제들. 마지막 질문인데요. LH 답변은 뭐예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이의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하고 뭘 해서
뭐 그때쯤 되면 정확한 도면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 도면 같은 경우는 그 LH에서는 저희가 이걸 확보한 거에 대한 것은 현재 모릅니다. 왜냐면 이 도면은 LH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제가 다른 곳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럼 최종 도면은 내년에 나온다는 예, 그렇습니다. 내년 걔네들 말은. 내년 초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주유소 두 개가 왜 존치됐어라고 하는 질문은 아직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그러니까 어쨌든 뭐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걔네들의 입장을 들은 건 아직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마디 더 볼게요. 저희가 그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답변이 여기 이제 보상팀에서 받았던 답변은 존치 신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연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은 받은 거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도 지금 엇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대응하는 답변은 순 그냥 그 표피적으로 그냥 주민 대응 이렇게 좀 바보겠거니 넘기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게 당연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마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보상가가 얼마예요? 어떤 보상? 거기 진저비지고요. 현재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저희 진저비지구는 총 사업비는 9,700억 정도로 잡히는 거로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재 대개 다른 지구를 봤을 때 총 사업비 중에 한 60% 정도가 보상비로 빠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땅을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평당 가격은 한 12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농사를 짓거나 하우스, 그린벨트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농사만 짓는 분들한테 보상가가 지금 책정될 수 있는 것은 왜냐면 이제 상업지역이나 존치적 뭐 일반 주거지역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빼고 평균을 뺐을 때는 80만 원 내외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총 사업비는 이제 뭐 LH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감정평가사들이 그런 평가를 해야 나오는 답변이다, 금액이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위지역은 얼마인지 혹시? 지금 현재 그 오남리 양지리 쪽으로는 큰길가가 뭐 2천만 원에도 지금 살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큰길가 쪽은. 왜냐면 오남, 그 양지리도 오남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상황은 그렇고 지금 그 장현도로 옛날 그전 부전도로 있지 않습니까? 부전도로도 제가 확인했더니 큰길가가 지금 창고 져 있는 것들, 합법적으로 지은 창고들에 대해서는 2,000에서 2,500. 근데 물건이 나와 있는 거는 없더라고요. 살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를 모든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5개가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여기 지금 포함된 지주들이 몇 분? 200 저희 현재 총 지주들은 제가 한 550명 정도 선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저희들이 완벽한 인원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국토부나 LH에서 뭐 등기 걸려있는 은행과 걸려있는 데도 있고 뭐 같이 부부동반이든 여러 사람이 샀든 하나로 뭉쳐져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지는 지금 몇 필지죠? 총 필지가? 총 필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총 필지에 주유소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확인이 아직 안 된 거죠? 주유소는 들어갑니다. 총 면적에는 별도 필지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총 필지에 예, 총 면적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별도 필지로 뭐 돼 있는 건 아니죠? 예, 이마트 같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촉은 안 돼 있고 지금 총 필지에 그냥 포함된 거고 예, 지금 확인 결과 제촉이 돼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우리 저 진저비지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분석하고 있는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은 좀 더 팩트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팩트가 만약에 확인이 되게 되면 기자 선생님께 좀 더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